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3가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못 지내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꼰대 같은 나이만 많은 사람들이 많으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편안한 휴식, 긴 여행, 혹은 오랜 취미 생활을 떠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 같은 걱정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후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마치 삶의 봄날을 다시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젊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구성하며 이 순간들을 통해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나중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상의 순간들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노후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활기찬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새로운 발견과 성장,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첫째,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이가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과도 비슷할 수 있는 한 평범한 이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시대와 환경의 제약으로 교육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쓰였고 그녀는 그 일에서도 큰 만족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글을 쓰고 싶다는 원초적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김할머니는 그녀의 오랜 꿈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하나 샀고 가까운 공원부터 시작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원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글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글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할머니는 자신의 동네를 벗어나 국내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장소마다 그녀는 그곳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글을 썼습니다. 김할머니의 블로그는 점점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이런 꿈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어떤 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부터 조금씩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산을 넘는 능력은 항상 당신의 발에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마주할 때마다 그 산이 실은 당신 안의 힘을 일깨우는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씨앗이 아직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그것이 거목이 될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이 인생의 파도를 넘어 당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파도가 높다 할지라도 항해의 기술을 잊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기 전에 이미 완성된 시가 있다면 당신의 꿈도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완성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종이 위에 옮겨 적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둘째 삶의 매 순간을 즐기세요. 나중에 회상하면 그 순간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상하면 그 순간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이 말처럼 지금 이 순간들이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취미로 사진을 찍었지만 시간이 흘러 은퇴하고 나서 이 사진들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한쪽 벽은 그가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산행, 가족과의 소풍, 아이들의 졸업식 등 일상의 순간들이 그의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종종 손주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진은 너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거야.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할아버지의 말에서는 시간의 빠름과 그 순간들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과 할아버지의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납니다. 이처럼 박 할아버지는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겼고 그 결과 그 순간들은 그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즐기세요. 이 순간들이 언젠가는 귀한 추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노후의 일상도 분명 즐거울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거나 다이어리에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나누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순간들은 내일의 보물입니다. 마치 별빛이 밤하늘을 장식하듯 지금 이 순간들이 나중에 당신의 기억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상하십시오. 마치 여름날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나중에 그 달콤함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삶의 각 순간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으니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매 순간을 즐기세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여러분의 삶의 캔버스에 빛나는 추억들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돌아볼 때 모든 색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셋째 노년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마치 봄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배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마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움을 추구하는 삶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분은 최 할아버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첫 도전은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점차 인터넷 검색, 이메일 보내기, 문서 작성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 만들기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러 나라의 요리를 솜씨 좋게 만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보이곤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배우는 기쁨은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배움을 통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처럼 배움은 삶을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봄날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듯 노년의 배움도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만개하는 꽃들처럼 배움은 노후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을 피워내게 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노년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익혀보세요. 노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삶은 분명 여러분에게 새로운 봄날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어떤 새로운 발견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노년의 배움을 계속하는 것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맞이하는 봄의 첫 꽃처럼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노년에도 새로 배우는 것은 마치 늦봄의 비가 씨앗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지식을 심는 것은 마치 오랜 겨울 뒤 봄날을 맞이하여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각자의 정원이 다시 피어나듯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노년에도 배우는 즐거움은 끊임없는 봄,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시작을 약속하는 봄비와 같습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진심을 담아 마무리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노후는 피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장하는 기회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삶의 매 순간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봄날을 맞이하듯 노년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삶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최 할아버지처럼 컴퓨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 기술을 익히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은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사진 찍기,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 순간들이 모여 나중에는 그리운 추억이 되고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결국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배움의 열정을 유지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충실히 즐기세요.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삶을 사랑하고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3가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못 지내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꼰대 같은 나이만 많은 사람들이 많으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편안한 휴식, 긴 여행, 혹은 오랜 취미 생활을 떠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 같은 걱정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후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마치 삶의 봄날을 다시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젊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구성하며 이 순간들을 통해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나중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상의 순간들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노후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활기찬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새로운 발견과 성장,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첫째,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이가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과도 비슷할 수 있는 한 평범한 이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시대와 환경의 제약으로 교육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쓰였고 그녀는 그 일에서도 큰 만족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글을 쓰고 싶다는 원초적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김할머니는 그녀의 오랜 꿈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하나 샀고 가까운 공원부터 시작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원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글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글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할머니는 자신의 동네를 벗어나 국내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장소마다 그녀는 그곳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글을 썼습니다. 김할머니의 블로그는 점점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이런 꿈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어떤 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부터 조금씩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산을 넘는 능력은 항상 당신의 발에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마주할 때마다 그 산이 실은 당신 안의 힘을 일깨우는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씨앗이 아직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그것이 거목이 될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이 인생의 파도를 넘어 당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파도가 높다 할지라도 항해의 기술을 잊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기 전에 이미 완성된 시가 있다면 당신의 꿈도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완성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종이 위에 옮겨 적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둘째 삶의 매 순간을 즐기세요. 나중에 회상하면 그 순간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상하면 그 순간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이 말처럼 지금 이 순간들이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취미로 사진을 찍었지만 시간이 흘러 은퇴하고 나서 이 사진들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한쪽 벽은 그가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산행, 가족과의 소풍, 아이들의 졸업식 등 일상의 순간들이 그의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종종 손주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진은 너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거야.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할아버지의 말에서는 시간의 빠름과 그 순간들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과 할아버지의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납니다. 이처럼 박 할아버지는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겼고 그 결과 그 순간들은 그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즐기세요. 이 순간들이 언젠가는 귀한 추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노후의 일상도 분명 즐거울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거나 다이어리에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나누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순간들은 내일의 보물입니다. 마치 별빛이 밤하늘을 장식하듯 지금 이 순간들이 나중에 당신의 기억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상하십시오. 마치 여름날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나중에 그 달콤함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삶의 각 순간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으니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매 순간을 즐기세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여러분의 삶의 캔버스에 빛나는 추억들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돌아볼 때 모든 색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셋째 노년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마치 봄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배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마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움을 추구하는 삶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분은 최 할아버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첫 도전은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점차 인터넷 검색, 이메일 보내기, 문서 작성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 만들기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러 나라의 요리를 솜씨 좋게 만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보이곤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배우는 기쁨은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배움을 통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처럼 배움은 삶을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봄날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듯 노년의 배움도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만개하는 꽃들처럼 배움은 노후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을 피워내게 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노년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익혀보세요. 노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삶은 분명 여러분에게 새로운 봄날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어떤 새로운 발견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노년의 배움을 계속하는 것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맞이하는 봄의 첫 꽃처럼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노년에도 새로 배우는 것은 마치 늦봄의 비가 씨앗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지식을 심는 것은 마치 오랜 겨울 뒤 봄날을 맞이하여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각자의 정원이 다시 피어나듯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노년에도 배우는 즐거움은 끊임없는 봄,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시작을 약속하는 봄비와 같습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진심을 담아 마무리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노후는 피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장하는 기회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삶의 매 순간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봄날을 맞이하듯 노년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삶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줍니다. 최 할아버지처럼 컴퓨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 기술을 익히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은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사진 찍기,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 순간들이 모여 나중에는 그리운 추억이 되고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결국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배움의 열정을 유지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충실히 즐기세요.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삶을 사랑하고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3가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못 지내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꼰대 같은 나이만 많은 사람들이 많으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편안한 휴식, 긴 여행, 혹은 오랜 취미 생활을 떠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 같은 걱정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후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마치 삶의 봄날을 다시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젊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구성하며 이 순간들을 통해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나중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상의 순간들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노후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활기찬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새로운 발견과 성장,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첫째,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이가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과도 비슷할 수 있는 한 평범한 이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시대와 환경의 제약으로 교육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쓰였고 그녀는 그 일에서도 큰 만족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글을 쓰고 싶다는 원초적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김할머니는 그녀의 오랜 꿈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하나 샀고 가까운 공원부터 시작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원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글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글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할머니는 자신의 동네를 벗어나 국내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장소마다 그녀는 그곳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글을 썼습니다. 김할머니의 블로그는 점점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이런 꿈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어떤 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부터 조금씩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산을 넘는 능력은 항상 당신의 발에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마주할 때마다 그 산이 실은 당신 안의 힘을 일깨우는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씨앗이 아직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그것이 거목이 될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이 인생의 파도를 넘어 당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파도가 높다 할지라도 항해의 기술을 잊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기 전에 이미 완성된 시가 있다면 당신의 꿈도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완성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종이 위에 옮겨 적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둘째, 삶의 매 순간을 즐기세요. 나중에 회상하면 그 순간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상하면 그 순간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이 말처럼 지금 이 순간들이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취미로 사진을 찍었지만 시간이 흘러 은퇴하고 나서 이 사진들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한쪽 벽은 그가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산행, 가족과의 소풍, 아이들의 졸업식 등 일상의 순간들이 그의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종종 손주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진은 너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거야.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할아버지의 말에서는 시간의 빠름과 그 순간들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과 할아버지의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납니다. 이처럼 박 할아버지는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겼고 그 결과 그 순간들은 그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즐기세요.
이 순간들이 언젠가는 귀한 추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노후의 일상도 분명 즐거울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거나 다이어리에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나누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순간들은 내일의 보물입니다. 마치 별빛이 밤하늘을 장식하듯 지금 이 순간들이 나중에 당신의 기억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상하십시오. 마치 여름날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나중에 그 달콤함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삶의 각 순간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으니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매 순간을 즐기세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여러분의 삶의 캔버스에 빛나는 추억들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돌아볼 때 모든 색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셋째 노년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마치 봄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배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마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움을 추구하는 삶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분은 최 할아버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첫 도전은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점차 인터넷 검색, 이메일 보내기, 문서 작성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 만들기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러 나라의 요리를 솜씨 좋게 만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보이곤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배우는 기쁨은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배움을 통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처럼 배움은 삶을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봄날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듯 노년의 배움도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만개하는 꽃들처럼 배움은 노후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을 피워내게 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노년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익혀보세요. 노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삶은 분명 여러분에게 새로운 봄날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어떤 새로운 발견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노년의 배움을 계속하는 것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맞이하는 봄의 첫 꽃처럼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노년에도 새로 배우는 것은
마치 늦봄의 비가 씨앗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지식을 심는 것은 마치 오랜 겨울 뒤 봄날을 맞이하여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각자의 정원이 다시 피어나듯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노년에도 배우는 즐거움은 끊임없는 봄,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시작을 약속하는 봄비와 같습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진심을 담아 마무리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노후는 피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장하는 기회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삶의 매 순간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봄날을 맞이하듯 노년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삶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줍니다. 최 할아버지처럼 컴퓨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 기술을 익히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은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사진 찍기,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 순간들이 모여 나중에는 그리운 추억이 되고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결국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배움의 열정을 유지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충실히 즐기세요.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삶을 사랑하고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